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일부 이슈 더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입니다. 경기 수원시 병이 지역구고요. 20대, 21대, 22대 연속 당선된 3선 의원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있지만 또 정치가 돌고 도는 거니까 좀 잘 지켜보면 상황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동료 의원이기도 할 겁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 이슈인데요. 탈당은 없다고 했지만 며칠 전부터 보니까 당내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를 하다가 원내대표를 내려놨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정치적 책임을 했다라고 봅니다. 정치적 책임을 졌다. 그래서 의원의 대표 또 당원들의 대표로 선출됐던 원내대표실을 내려놓음으로써 정치적으로 그 문제에서 책임을 졌다 하고 두 번째가 사실 이제 남겨져 있는 게 사법적 책임인데 이 사법적 책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주장이 각기의 주장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방의 주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진퇴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당에서는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멀지 않은 시기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사법적인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국수본의 수사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의원도 그렇고요.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니까 뭐 여러 의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진로와 판단,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분들의 충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잘 듣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는 정치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김병기 의원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고심이 깊겠죠. 월요일인가 유튜브에 나와서 탈당은 없다라고 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 되니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연락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의원총회장이나 오고 가면서는 그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긴밀하게 논의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탈당이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선을 걷던 이유는 본인이 사실은 정치를 시작한 그릇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을 떠나게 되면 자기 정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지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형태로 하는 그런 판단하고 있지 않나 해서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보면 윤리감찰단의 조사, 국수본의 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진석 수석과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통화를 좀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좀 같지 않은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는 입장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리심판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리심판원의 12일 최종 결정을 할 텐데 연기를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김 전 원내대표가. 일단은 김병기 그 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연기를 요청했는데 당 윤리감찰단에서는 연기할 이유가 없다 해서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아마 진행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뭐 김병기 의원이나 또 연관된 사람들이 그 조사를 받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문제를 제기했던 이수진 의원은 현재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도 나올 의사가 없다고 하고 한마디로 문제는 제기했는데 와서 사실관계를 얘기하거나 증거 자료를 내는 것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일방의 주장이 외부에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된 상황이죠. 이수진 전 의원도 한때 의정활동 같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병기 의원 관련한 탄원서를 직접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뭐 그 사실관계도 본인이 나와서 윤리감찰단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본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 그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실제로 전달했다고 하면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그런 탄원서, 진정서 제가 보기엔 투서죠. 탄원이라기보다는 투서죠. 예. 자기가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못 받는데 어떻게 김병기 의원은 총선 공천을 받냐. 이런 기조에서 사실은 투서를 그 동작구에 있는 전 구의원들을 동원하여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저희가 보기에는 대표실에서 대표 의원실에서 받아서 당의 윤리감찰단으로 이관했다. 이게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김현지 보좌관의.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 말 2024년 초에는 예.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공천하고 있고 그런 투서나 음해 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 또 사실관계적인 투서도 들어오고 그러면 당은 그걸 모아서 윤리감찰단에 보내고 그에 따라서 조처하는 그런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는 것은 아주 그 짧은 시기에 공천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안 했느냐 이렇게 지금 역산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그때 상황으로 보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이 이수진 의원의 투서만을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수진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 동작구 의원 전 의원들의 투서 그러니까 그렇죠. 탄원서를 대신해서 전달한 게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게 있는 거죠. 예. 대신 전달한 거죠. 대신 전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음. 그러니까 본인도 제가 보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예. 확인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분들의 주장을 전달했던 투서였겠죠. 그러면 그 탄원서가 지금 어디에 갔느냐라고 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 탄원서가 지금 없나 봐요. 어디로 간 걸까요? 예. 한번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당에서는 당에 뭐 보면은 그 탄원서는 당시에 그것을 윤리감찰단의 업무를 지원하는 곳은 뭐 평가감사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실무자들이 접수해서 윤리감찰단 위원들한테 전달하고 윤리감찰단에서 사실관계 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예.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천원건 무효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탈, 개인 일탈이다, 휴먼 에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동의하세요? 저도 뭐 공천 과정에 2024년에는 제가 직접 공천관리위원은 아니었지만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으로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했었고 예. 제가 또 2018년에는 지방선거 관련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서도 활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당의 시스템이 예.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전국에 있는 모든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광역기초위원들의 공천을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담당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동작구에 현재 있는 그 문제 와 그다음에 근래 문제됐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문제 예. 이렇게 제가 보기엔 판단해 보고 그런 상황 예외적 상황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 김영진 의원은 보니까 민주당 의원으로서 과거에 한 20년 전 네, 있었던 일인데 네. 이 동작구에서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20년. 예. 김영진 의원 인터뷰 보니까 이게 광역 기초의원 공천할 시에 그런 행위들이 사라진 건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그에 따라서 깨끗한 정치를 진행을 하면서 예. 2004년 공천, 2006년 지방선거 공천부터 예. 그런 제도와 문화를 완벽하게 저희들은 해소했다. 그래서 돈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행위 자체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다라는 것이 예.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공직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과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래요. 그것을 그러면은, 위반했던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죠. 이번에는 당시 이제 공천 관련해서는 동작구 의회 그 동작구에서만 일어났던 전 제가 일이다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덜어 있겠죠. 예, 예. 덜어 있었는데 그중에 저는 유별나게 일어났던 곳이 동작구, 그다음에 2022년에 강서구의 김경 시의원 이런 예. 정도가 저는 그렇게만 문제점이 보시는 있었다라고 거군요. 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특검법 발의했잖아요. 예, 강선 의원 1억 원 공천뇌물수 의혹, 또 김병기 의원의 은폐 의혹, 또 김병기 의원이 3천만 원 공천뇌물수를 받은 의혹이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또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그 특검법의 발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국민의 힘은 그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특검과 국조를 던진 상황인데 저는 별로 타당하진 않다고 보고요. 예. 양 당도 깨끗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일전에 2024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대해서 포항의 김모 의원이 실제 당시 국민의힘의 그 공천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철규 전 의원하고 예. 통화하면서 포항 같은 경우에 3억이나 5억 정도로 캠프를 경선 후보자의 캠프를 사고 팔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걸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던 적이 있잖아요. 예. 사실은 돈 공천과 그런 문제에 관해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저는 국민의 힘이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깨끗한 공천을 지향하고 있는 이 방향에서 나타났던 문제는 예.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사법적 조처를 통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고 각 정당이 깨끗한 공천을 위한 자정선언과 시스템의 완비 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당내 공천을 특검으로 가고 이런 것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는 그래서 조사를 받는 게 지금 명태균, 오세훈, 이준석, 그다음에 건진법사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잘 본인 스스로를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은 그 탄원서 전달하면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알았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진 의원이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 청와대 우리가 보면 청와대 민원이나 탄원을 넣으면 다 대통령이 본다고 생각하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다 볼 수는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에게 탄원을 청와대에 보내면 예. 청와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부처로 이관하죠. 예. 민주당의 추서와 탄원도 저는 비슷한 과정을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실로 이재명 의원실로 보내더라도 해당 사안에 맞게끔 당에 해당하는 뭐 총무국, 평가감사국, 조직국 이렇게 이관을 해서 예. 조처할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그에 따라서 조처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이수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 어제 기자간담회 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으면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해야지 왜 두둔하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 항소 포기 관련해서 대장동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장동을 이야기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최근래에는 대장동 사건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네. 서해 공직자 사건이죠. 예. 사실은 당시에 제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국회 농해수의 의원이라서 예. 해당 사안이 해양경찰청 그 담당이었어요. 김홍희 해경청장이었는데 저희도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사건을 들여다봤고 했는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박지원 원장, 서훈 실장 그리고 김홍희 해경청장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뭐 조작해서 만들고 그런 사안이 아니었던 건데 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 그를 통한 고발,
검찰의 조작 기소에 기반한 기소와 재판에 의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때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무죄를 하면 그렇게 무리한 조작 기소나 기소를 했던 검찰을 탓해야지 사실관계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와 법원을 비판하는 게 타당하냐? 예. 저는 이런 취지가 더 강했고 대장동 사건이나 여타 윤석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일어났었던 정치적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이해운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각종 논란 또 의혹들이 연이어서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당내에서도 적극 엄호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입니다. 야, 그렇구나. 제가 이해은 의원 이제 저기 그 청문회를 19일 날 진행을 해야 되고 아마 오늘 내일 해서 여야 간사 간의 청문회 일정과 내용들을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해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발탁하여 지명한 상황이라서 저는 발탁의 취지가 예산통, 정책통 그리고 AI 대전환 시기에 예산이 담당해야 될 역할을 그래도 잘 수행을 해나가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예. 여야가 이런 대전환의 시기에 조금 더 힘을 합쳐서 통합으로 한번 극복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 맞게끔 한번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예. 도덕적인 문제는 또 도덕적인 문제대로 검증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이해운 후보자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예. 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자기의 비전과 소신을 분명히 하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저는 조금 판단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다. 과거 한 뭐 15년 전 이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도덕적 문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여야의 그 정책적인 방향의 지향성이 갖는 국민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역량 있는 분들이 공직에 나온다든지 이런 미래의 부분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집권 지금 1년 차가 안 돼 6개월 정도에서 인사 등용의 폭을 너무 좁혀버리면 지금 국가적인 위기의 극복, 대전환의 준비, 미래의 도약에 대한 여러 가지 청사진을 만드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좀 드립니다. 네. 청문회 때는 어떤 모습이 좀 연출될 것 같아요.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도덕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또 해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소명이다. 라면서 사실상 수습의 공을 이 후보자에게 다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장관 후보자는 전 그런 정도의 역량과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보좌진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또 재산 형성 과정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예.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 그 보좌진에 대한 부분들은 국회의원 시기에 그렇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의 문제로 보고 예. 실제로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초에 3번의 공천을 해서 3선 국회의원이고 또 그 이후에도 지역구도 바꿔서 중구에도 공천을 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이해운 의원을 공천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합당한 이유가. 예. 그래서 5번 공천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합당한 이유 정도로 본다면 충분히 검증 가능하고 이해운 후보자가 솔직하게 소명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 기획예산 관련한 정책통과 기획통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하는 비전을 좀 내보인다면 예.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검증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현 후보자 이번에 청문회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그 이현 후보자가 예. 잘 준비해서 올 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장동혁 대표가 쇄신한 발표를 했어요. 그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언급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일부 진전은 있었다. 그래도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마치 정당한 수단이었다. 계엄 옹호 이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것은 일부 진전을 했는데 사과를 할 때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 그 사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시기도 늦어졌고 내용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그런데 한마디로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상당히 사과의 표현이 대단히 모호해요. 네. 한마디로 일본의 예전의 총리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통석의 염을 표한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 것 같아요. 네. 도대체 통석의 염이 뭐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제가 그냥 예. 정확하게 비상계엄 내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는 해나가겠다. 이런 정도 좀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그 주체 세력이었던 윤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 옹호론과는 이제는 단호하게 끊겠다라는 정도는 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추가적인 사과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 사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지금 정규유착 의혹 특검 네. 관련해서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도 포함해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통일교만 먼저 하자라는 통일교만 하자라는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사실 정교육착의 이 과정들이 대단히 그 오래된 사안이라서 예. 저는 한번 정교육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하는 것이 계속 특검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 예. 통일교 특검하고 다음에 신천지 특검하고 네. 다음에 무슨 특검하고 하면 특검으로 날 세면 안 되잖아요. 특검을 좀 정확히 하고 예. 이제는 민생과 경제, 미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전국을 좀 새롭게 좀 전환하고 2026년에는 좀 그런 방향으로 여야가 좀 통합해 나가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는 통일권, 신천지권 한 번에 딱 하고 좀 정확히 끝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들어봤던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한번 여야가 합의해서 합의하는 방향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